안녕하세요. 면담에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는 의사가 되려면 앞으로의 전망 등을 여쭈어 보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먼저 의사가 되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우선 뭐 공부 많이 해야 돼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아픈 거, 목숨이라든지 또는 아픈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고 관찰하고 또 치료해야 되기 때문에 잘못하면 안 되죠. 그래서 잘못하지 않기 위해서는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죠. 공부 외에 사람에 대해서 좀 알아야 돼요. 환자들의 아픈 거 그런 걸 좀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좀 중요해요. 그런 거는 학교에서 책에서 공부만 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도 사귀고 책도 읽어보고 뭐 옛날 고전도 읽어보고 여행도 하고 그런 데서 조금씩 얻어지는 그런 사람에 대한 소양이 좀 필요해요. 네. 주로 어떤 환자들이 이 병원을 찾나요? 지금 여러분들이 온 병원은 내과 병원인데 내과 병원이라고 하는 거는 주로 이제 우리 몸속에서 일어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현상들에 의해서 일어나는 병들을 주로 다루는 곳이에요. 그래서 주로 고혈압이나 당뇨나 또 다른 내분비 질환이나 또는 위나 대장 같은 소화기관 또 간 이런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장기들 그런 걸 주로 그런데 문제가 있어서 오신 분들이죠. 가장 흔한 거로는 여러분들이 흔히 아픈 감기, 기관지염, 변도선염, 배 아플 때 이럴 때 제일 흔히 내과를 찾게 되죠. 골든타임이 제대로 골든타임에 대해 알려주세요. 골든타임이라고 하는 건 의학에 있어서 골든타임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는데 숨쉬는 것, 호흡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심장에서 혈액을 이렇게 공급해줘서 산소를 유지시켜주는 게 중요한데 우리 뇌는 그 혈액이나 또 산소 공급이 5분 정도간 공급이 안 되면 죽어요. 근데 뇌 세포가 죽는다는 거는 비가역적인 변화예요. 비가역적인 변화는 무엇이냐면 5분간 피가 안 통했다가 6분쯤 후에 피가 통해봐야 다시 살아나지를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5분이 지나기 전에 빨리 피를 다시 통하게 해줘야 의식이 돌아오고 정상적인 기능을 회복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5분이라고 하는 거는 뇌에 대해서 5분이라고 하는 거는 골든타임이고 또 다른 예를 들어서 심장마비라든지 그런 게 왔을 때 그때도 제일 중요한 거는 뇌나 이런 데 산소 공급이 혈액 공급이 5분 이상 안 되게 되면 그런 장애가 오기 때문에 그런 게 오기 전에 미리 인공호흡이라든지 심장 마사지를 해서 피를 이렇게 통하게 해주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걸 아마 골든타임이라고 표현한 것 같아요. 네. 우리가 길거리 가다가 어떤 사람이 쓰러졌어요. 갑자기 쓰러졌는데 심장도 뛰지 않고 호흡도 하지 않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대개 이 사람이 심장이 뛰지 않아서 문제가 있다든지 또는 숨을 쉬지 않아서 문제가 있다면 숨 쉬지 않으면 인공호흡을 해줘야 될 것이고 또 인공호흡이 있는데 심장이 뛰지 않는다면 심장 마사지를 해줘야겠죠. 그래서 손으로 그렇게 하면서 뭐 필요하면 전기 충격기 같은 게 주변에 있으면 그런 충격을 줘서 뛰지 않는 심장을 좀 뛰게 만든다든지 이렇게 하는 게 응급 심폐소생술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가끔 얼마 전에도 그 신문에 났던데 어떤 사람이 길에서 쓰러졌는데 지나가는 사람 누군가가 그런 도움을 줘서 큰 장애를 받지 않고 회복됐다고 그러죠. 근데 만약에 주변에 그런 사람이 없이 혼자 그냥 그렇게 쓰러져 있었다 그러면 아마
다시 소생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많고, 또 소생을 했더라도 뇌에는 이미 많이 그 손상을 받아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죠. 내과, 외과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내과, 외과는 기본적으로는 질병에 따라서 접근하는 방법이 달라요. 예를 들면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거는 질병이 어느 날 갑자기 생기기보다는 서서히 진행해서 생기는 병이고, 그런 병들은 한 달이나 두 달간 약을 먹고 똑 떨어지는 병이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더 나빠지지 않게 관리해 가는 병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른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예를 들면 뇌출혈이나 뇌경색이나 그다음 심근경색이나 이런 질병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걸 생기지 않게 예방하기 위해서 약을 먹고 치료를 하는 거죠. 그런 건 주로 내과에서 하는 일이죠. 그런데 이제 뇌출혈이 생긴 경우, 이미 뇌출혈이 생긴 경우는 그거는 이제 내과적인 방법으로는 한계에 도달한 거예요. 그런 거는 이제 응급하게 수술을 해서 뇌 속에 들어있는 출혈된 부분을 제거하고 더 출혈이 되지 않게 하고 하는 것들을 외과에서 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외과 중에서 신경외과에서 주로 하는 부분이죠. 우리 몸이 머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팔다리도 있을 것이고, 소변 보는 데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부분은 신경외과에서 하고, 어떤 부분은 일반 외과에서 하고, 어떤 부분은 정형외과에서 하고, 이렇게 좀 특화돼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의사 생활을 하시면서 힘들었을 때와 보람찼을 때는 언젠가요? 보람찼을 때부터 먼저 얘기를 하면, 보람찼을 때는 아픈 분들이 와서 치료를 해서 잘 나았을 때, 또 이걸 지금 치료하지 않고 놔뒀으면 더 나빠졌을 거를 치료해서 더 문제가 되지 않게 만들었을 때, 그럴 때 보람이 있죠. 반대로 치료하는데도 불구하고 잘 좋아지지 않고 자꾸 더 큰 병으로 진행이 될 때, 또는 진료하는 의사가 미처 병이 있는지를 모르고 놓쳤을 때, 그래서 그 놓친 걸로 인해서 환자가 더 큰 질병이 되거나 손상을 입거나 그렇게 됐을 때, 그때는 아주 후회 막급이죠. 후회 막급.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열심히 해야 돼요.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앞으로 환자들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실 건가요? 조금 전에 한 얘기랑 같은 얘기인데, 아픈 사람이 왔을 때 빨리 아프지 않게, 또 질병이 지금은 아프지 않지만 진행되지 않게 일찍, 그렇게 하는 게 이제 의사로서 할 일이고, 또 그런 걸 놓치지 않게 준비하는 게 제가 할 일이고, 자꾸 하다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내가 잘해서 환자가 아프지 않게 하는 것도 있겠지만, 내가 잘못해서 환자를 더 아프지 않게 하는 것, 즉 내가 실수를 해서 아픈 사람을 더 아프게 하는 것, 그걸 피하는 게 사실은 더 큰 것 같아요. 실수하지 않는 것. 그런 생각을 하려고 해요. 처음 내시경 할 때 기분이 어떠셨나요? 내과에서 내시경하는 거는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위내시경, 그 다음에 대장 내시경, 그 다음에 폐, 호흡기를 보는 기관지 내시경 있는데, 기관지 내시경은 그렇게 흔히 하는 검사가 아니고 주로 그는 큰 병원에서 주로 검사하는 거죠. 위내시경은 우리 병원처럼 이런 병원에서도 하는 대장 내시경하고 위내시경은 흔히 하는 검사인데, 내가 처음 내시경을 할 때는 굉장히 흥분됐었어요. 굉장히 흥분됐었어요. 좋은 일을,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려고 할 때 그 흥분감. 그런 느낌이었었는데, 왜냐하면 실제로 해보는 거랑 옆에서 하는 걸 보는 거랑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고, 또 실제로 했을 때 실제로 내가 해서 뭔가를 한다는 그 느낌, 내가 잘하면 잘했을 때의 그 느낌, 또
잘 안 됐을 때의 그 느낌, 그게 실제로 있기 때문에 아주 흥분된 느낌이었어요. 실제로 이제 내시경을 자주 하다 보면 그때처럼 그 매번 흥분하지는 않지만 검사할 때마다 뭔가를 작은 병변이라든지 이런 걸 놓치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집중을 해야 돼요. 마냥 이렇게 그 즐거운 기분으로 하는 건 아니고 그 할 때는 검사하는 순간에는 굉장히 집중해서 해요. 저희가 부족했는데도 불구하고 친절하게 답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